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오늘은 진짜 멘탈 센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에서는 멘탈을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루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죠? 멘탈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자, 열심히 했어. 근육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부터 운동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겠어요? 계속 운동하잖아요. 왜? 운동 안 하고 있으면 계속 근육이 빠지니까. 정신적, 마음의 근육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심리학자들이 쓴 책 안에서만 있는 멘탈을 튼튼하게 하는 그 공통된 요소만 제가 쏙쏙 뽑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공통점들을 스며들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는 기회로 삼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멘탈 진짜 센 사람들은요,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지는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한테 다 좋게 잘해주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내 멘탈에 좋은 거예요. 근데 멘탈 약한 분들은 이 원리를 지키지 못해서 자기가 상처 있고 때때로 남한테 휘둘리곤 합니다. 지인 중에 이제 사회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는 분이 계세요. 모두의 존경을 받죠. 그러니까 그분이 신경 쓰는 분야는 노인복지예요. 그래서 극빈 노인, 독거 노인의 어떤 그런 식사, 급식, 무료급식이 이게 포인트예요. 일반인들은 정말 일반 어떤 직장인들은 생각지도 못할 금액을 그분은 이제 막 쏟아 부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쪽에서도, 다른 데서도 사실 도움의 어떤 그런 손길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서 연락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면 이분은 너무나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냥 어떤 사람 오해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거 얼마 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은 뭐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겠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단호하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그릇만큼 산다. 그분의 인생 철학이에요. 더 큰 척 하지 않겠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더 큰 척 하지 않는다. 저도 이제 제 인생에 그렇게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더 큰 척하면 스트레스 받고 멘탈 부서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서 더 큰 그릇으로, 저 사람한테 더 큰 그릇으로 내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 더 큰 척 하지 말자. 그냥 내 그릇만큼 산다. 이게 내 멘탈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는다. 더 큰 그릇인 척 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의 에너지를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됐어요. 그런 소식 들었어요? 친구가 주식 대박 났대. 그럼 멀쩡하게 직장생활 잘하다가 충격 먹어요. 멘붕 온다 그래요. 왜요? 그 사람 대박 나면, 그 친구 대박 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경제 수준으로 살던 친구가 갑자기 사는 지역 달라지죠. 타고 다니는 차가 달라지죠. 생활순위 아예 이제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갑자기 이제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비교를 하는 순간 나는 초라해지고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질투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그게 내 멘탈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둘째는요, 자기 연민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 낭비하지 않으려면 자기 연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인생에 대해서 회피 성향이 있는 사람한테 흔히 나타난다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공통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자기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울하고 눈물 나고 내가 불쌍하고. 나 자신을 불쌍해하고 한탄해도 사실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지 말고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연민의 부작용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빚을 갚는 자식이 있다고 쳐요. 부모님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맨바닥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빚까지 막 짊어졌어. 그러면 자기 연민이라는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없는 거, 나한테 없는 거, 친구들한테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것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요. 그럴 때는 나한테 있는 거, 내가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상황,
나한테 무기로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바꿀 수 없는 환경, 어쩔 수 없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어쩔 수 없지. 그럼 나한테 있는 거에 주목해야 결국 내가 나를 망치지 않는 겁니다. 일단 건강하고, 나 공부했고, 직장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있는 거를 쭉쭉쭉쭉쭉 세어나가다 보면, 어쨌든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자신감이 차오르고 자기 연민의 그 늪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뭘까요? 멘탈 강한 사람들은요, 혼자서 잘해요. 개인적으로 혼자 자꾸 뭔가를 잘해내는 습관, 멘탈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아주 효과적이죠. 자기가 유리 멘탈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일수록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셔야 돼요. 혼자서 잘해내면 성취감이 굉장히 큽니다. 혼자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정말 즐기셔야 돼요. 멘탈 약한 사람들이 혼자 있지 못하거나 누군가와 어울려야 마음이 편하고 혼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퇴근하고도 혼자 있지 못하고 뭐 누구랑 약속 만들고 누구랑 어울리고 뭐 전화기라도 일단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남한테 의존해서는 멘탈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약해집니다. 혼자 재미있는 시간, 유의미한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새로운 취미를 갖는다든지, 뭐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들 있잖아요. 뭐 일러스트를 배우거나, 혼자 유튜브 찍어보거나, 뭐 번역을 시작해보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강연이 잡히면 이제 당일로 갔다 와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특히나 이제 바닷가 근처로 가면 한두 시간은 어떻게든지 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다 바라보면서 밥 먹거나 차 마시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 너무 좋아요. 이게 지방 강연이 갖는 어떤 재미죠. 혼자 노는데 달인.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제 직장에 있다가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혼자 노는 시간을 굉장히 한번 재밌게 보내보자. 그런 어떤 방법들을 계속 이제 연구해내고 그런 데다 재미를 붙인 덕인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면요. 멘탈이 점점 튼튼해집니다. 자, 그리고, 혼자 결정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어떤 나의 스타일을 바꾸는 거. 자, 헤어스타일을 바꿔, 옷을 바꿔봐, 뭐 가방을 사봐, 이런 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혼자 이제 결정하는 습관, 내 멘탈 튼튼해지는데 도움되고요. 아직도 혼자서 사는 건 못하겠어 라고 하면 내가 이제 멘탈 튼튼해지려면 한참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인생은 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인생은 뭐 짧다,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멘탈이 약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인생은 길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물러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러서서 봐야 멀리 보고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멘탈은 누가 멀리 시야를 확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요, 크고 넓게 인생에 대한 어떤 시야를 확보해야 내가 여유로울 수가 있어요. 눈앞의 상황에만 전전긍긍하는데 어떻게 멘탈이 튼튼해지겠어요. 인생은 길다. 단기전에 집착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마음 근육이 튼튼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제 일단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연말 성과평가가 나는 C를 받고 내 동료는 A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쟤보다 특별히 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C지? 막 멘붕 오고 난 무능한가? 사람들한테 윗사람한테 잘 못 보였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직장생활 장기전인데 계속 막 힘차게 팍팍팍팍 치고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인생 직장생활 하루 이틀 아니다. 단기전 아닌데 이런 걸로 실망하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대학을 떨어졌어요. 친구 애는 이번 수시에 붙었어요. 그러면 친구네 애가 우리 애보다 훨씬 더 인생 잘 사는 거예요? 단기 성과라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걔네들 인생은 또 얼마나 길겠어요. 모를 일인 거죠. 인생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인생 길다라고 생각해야 이런 데서 이제 마음 상하는 거, 낙심하는 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 훈련하는 거, 내 멘탈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일 때문에 막 실망하고 혹시 계신 그런 부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의 성과가 내년, 5년 후,
10년 후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생은 길다. 지금 이 성과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야. 여기가 끝은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날마다 제 마음을 많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